자, 이번 시간에는 지수 부등식과 그 지수 부등식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자,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개념을 정확히 숙지를 하고 있다면 이 단원 또한 그냥 가볍게 이해만 하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자, 우리가 이 지수 함수를 공부를 했을 때 y는 a의 x제곱이 있다라고 칩시다. 자, 그런데 자, 선생님이 앞에서도 간간히 언급을 하긴 했지만, 자, 밑 조건이 1보다 컸어요. 그러면은 요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증가함수의 그래프고, 밑이 1보다 작았다면 우하향하는 이렇게 감소함수의 형태를 띠겠지.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증가일 때는 요 대입한 그 결과 값이 부등호의 방향이 정확히 일치한다. 다시 말해서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대입을 했으면 그 결과값도 큰 거 대입한 게 크고요. 작은 거 대입한 게 작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감소일 때는 그 반대로 가게 되겠죠. 작은 걸 대입할수록 커지겠지. 이 정도는 그냥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되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지수 부등식에서 그대로 가지고 와서 활용을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지수 부등식이 어떤 건지 간단히 살펴보면서 여기 내용 한번 봅시다. 자, 1번 보시면은 2의 x제곱은 8보다 크다. 그리고 3의 3x제곱은 3의 x 플러스 4제곱보다 같거나 작다. 자, 여기 보시면은 부등식이죠. 그런데 미지수가 이렇게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수의 위치에 있잖아. 이와 같이 지수의 미지수를 포함하는 부등식을 이제부터는 지수 부등식이다 라고 부를 겁니다. 뭐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요거를 푸는 방법이 더 중요하겠지. 자, 그래서 2번 동그라미 보시면은 지수 부등식을 풀 때는 다음과 같은 지수함수의 성질을 이용한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복잡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증가함수일 때는 대입한 결과값의 부등호 방향이나 대입하기 전의 값이나 부등호 방향이 일치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감소일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괜히 바뀔 때를 체크 못하고 틀릴 바에는 그냥 밑이 1보다 크게끔 바꿔서 푸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그죠? 하지만 간혹 가다가 또 1보다 작을 때도 사용을 하니까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선생님이 밑에다 또 그림을 그려놨는데, 자, 봅시다. 증가함수일 때, 그죠? x1하고 x2 중에서 x2가 더 크지. 그럼 그 결과값, 함수 값을 봤을 때도 큰 걸 대입한 게 더 큰 값으로 추출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등호 방향이 정확히 그대로 일치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감소함수일 때는 보시면은 작은 걸 대입한 게 더 위의 값을 가지죠. 그러니까 이때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뒤집힌다 라고 꼭 기억해 주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예시부터 볼게요. 보시면은 요 부등식을 풀어라 라는 문제인데, 자, 요거는 밑을 2로 바꿔줘야겠지, 그지? 자, 요거 바꿔줍시다. 그럼 얘는 2의 2x제곱 플러스 1 요렇게 될 거고, 부등호 그대로 써주시고 우변은 2의 x 마이너스 1제곱이다 라고 쓸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되는 개념이 밑이 1보다 크니까 지수끼리의 부등호 방향도 그대로 유지가 될 거다. 그래서 2x 플러스 1은 x 마이너스 1 이상이다 라는 식으로 바꿀 수 있게 되고요. 요거 풀어주시면 x는 마이너스 3보다 같거나 크다 라고 풀어줄 수 있게 되겠죠. 그죠? 자, 오른쪽 식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밑이 3분의 1이니까 1보다 작은 거 확인했으니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오른쪽도 3분의 1로 만들어 줍시다. 자, 그러면 왼쪽은 3분의 1에 2x 플러스 1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부등호 그대로 써주시고, 오른쪽에는 3분의 1에 3x 마이너스 세제곱이다 라고 써줄 수 있겠지. 자, 그럼 얘와 같은 표현은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지수끼리의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뒤집힌다. 그죠? 이거 써주시면 2x 플러스 1은 3x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라고 끌어주게 되겠고, 이거 풀어주시면 x는 4보다 크다 라는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수 부등식, 이렇게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이 지수 부등식을 풀 때는 부등호 방향이 유지될 때와 반대로 뒤집힐 때 그걸 결정하는 것은 바로 밑 조건이었다. 꼭 기억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네 번째 주제로는 지수분의식이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자, 우리가 이 방정식에서 다뤘던 거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은 부등식이 경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부등식을 풀게 되면은 어떤 특정한 값이 어떤 거보다 뭐 크다, 별표보다 크다, 뭐 이렇게 나와 있다 칠게요. 그러면 도대체 이 별표를 결정하는 거는 이 네모가 별표가 된다는 이 방정식의 해의 값이 여기에 등장하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또 우리가 앞에서 뭐 2차 부등식을 풀었어요. 자, 이런 거 풀었어. 그지? 요거 풀 때는 부등호를 딱 풀었을 때 우리가 이미 A가 B보다 작았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는 이 도대체 A하고 B는 어떻게 찾아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 2차 방정식의 해를 경계로 가지게끔 설정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부등식을 푼다란 얘기는 사실상 방정식과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정식을 푸는 방법과 부등식을 푸는 방법이 약간 일맥상통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천천히 한번 봅시다. 자, 1번 보시면은 지수 부등식을 풀 때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 자, 얘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밑을 먼저 통일이 되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만약에 밑이 통일이 됐다면 밑이 1보다 컸을 때는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1보다 작을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뀔 것이다. 자, 요 원리를 가지고 밑에 한번 풀어봅시다. 자, 밑에 1번 보시면은 자, 밑이 2고요. 오른쪽에 32니까 얘를 2로 바꿔줄 수 있겠지. 자, 한번 써보면 2의 x제곱 마이너스 6제곱은 2의 5x제곱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써줄 수 있게 되겠고, 자, 밑이 1보다 크니까 지수끼리의 부등호 방향도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6은 5x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적을 수 있게 되겠고, 자, 요거 정리하시면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1은 0 이상이다 라고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요거 풀어주시면은 x는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작고 또는 x는 6 이상이다 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뭐 어렵지 않죠. 자, 2번 보시면은 자, 이번에는 좀 강조를 해보려고 이렇게 선생님이 숫자를 적어놨는데, 자, 밑이 1보다 작아요.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밑이 굳이 통일할 필요 없이 같게 나왔으니까 그냥 지수끼리 계산하시면 되겠지. 자, 그러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은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그죠? 18 플러스 2x라고 써주시면 되고, 자, 이거 간단히 정리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8은 0 이하이다 라고 나오게 될 거고, 자, 이거 인수분해 하시면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3은 0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이거 풀어주시면 마이너스 3 이상 6 이하이다 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결국에는 이 표현이 지수 표현일 뿐이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부등식 해결법과 정확히 똑같죠. 그죠? 어려울 거 없을 겁니다. 자, 2번 보시면은 a의 x제곱의 꼴이 반복이 되는 경우, 뭐 이거는 계속 다뤘으니까 뭐 해야겠어요? 치환을 해야겠지. 그리고 치환을 할 때 항상 따라 붙는 것은 범위가 바뀐다. 항상 주의하시고, 자, 바로 밑에 그냥 들어가 봅시다. 자, 부등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딱 보니까 2의 x제곱이 지금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할 거고요. t의 범위는 0 이상이다. 자, 이렇게 범위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체크를 해주세요. 마지막에 잊지 않게. 자, 그러면 이거 바꿔주시면은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는 0 이하이다 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요거 풀어줄 건데 인수분해 하시면 t 마이너스 4 t 플러스 1은 0 이하이다 라고 나오게 될 거고, 자, 요거 푸시면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t는 4보다 작다. 자, 요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서 많이 실수들 하는 게 이렇게 구해놓고 답이 끝난 게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가 위에 조건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얘네 둘을 딱 가지고 와서 교집합 때려 버리셔야겠죠. 얘도 만족시켜야 되고 얘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범위가 조금 바뀌죠. 그럼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라고 나오게 될 텐데, 자, 보시면 t를 원래대로 돌려줘야겠지. 그럼 요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0보다 크고 2의 x제곱은 4보다 작다 라고 나오게 될 텐데, 어떤 실수를 대입해도 요거는 만족시키니까 얘는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은 오른쪽 식만 풀어주면 되니까 x는 2보다 작다 라는 답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에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요 범위를 꼭 신경 써줘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교집합을 하는 걸 잊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문제 89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지수부등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자, 얘를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x 값의 합을 구하여라 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딱 봤더니 임수분해가 예쁘게 되어 있고 0 이하이랍니다. 자, 그럼 이거 풀 때 그냥 3의 x제곱이 두 번 보이니까 3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합시다. 자, 그러면 t의 범위는 0보다 크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아니면 굳이 그냥 모양이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니까 그냥 얘를 두고 바로 푸셔도 상관은 없어요. 일단은 우리 연습하니까 이렇게 두고 풉시다. 그럼 얘는 t-5 곱하기 t-100이 0 미만이다 라고 나오게 될 거고, 자, 요거 계산하시면 t는 5보다 크고 100보다 작다 라고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 원래대로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그 전에 요 범위랑 요 범위랑 교집합해야 되니까 바로 얘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요, 5보다 크고 3의 x제곱이 100보다 작다. 자, 요걸 만족시키는 x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얘는 자연수만 추출해내면 되겠죠. 그러면은 x의 값은 2, 3, 4까지만 되겠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이 x의 값의 합은 9가 나오게 되므로 정답은 3번이 될 겁니다. 자, 9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지수 부등식을 풀어라 라고 나와 있고, 같은 맥락이네요. 그죠? 모든 자연수 x 값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는데, 자, 항상 얘기를 했듯이 오른쪽을 5분의 1로 바꿔도 무방하나 밑이 1보다 작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니까 우리는 얘를 5로 바꿔줍시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5에 2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오른쪽은 그대로 두시고, 자,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가지고 오면요, 자, 요거 계산하시면은 x는 5보다 같거나 작다 라고 나오게 될 텐데, 자, 문제에서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우리가 찾는 답은 15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될 겁니다. 자, 9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 라고 나와 있고, 자, 여기 첫 번째 힌트가 나왔습니다. f-5는 0이다, x절편이 -5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등식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지수 파트에 이 함수의 모양이 그대로 들어가 있죠. 이거에 해가 주어져 있을 때, 자, 그때 f0의 값을 구하여라. 다시 말해서 이 fx의 식을 찾아야겠죠. 그러면은 x절편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기울기를 모르니까 이 미지수로 두는 방법은 y는 mx 플러스 5 이렇게 미지수를 두면 되겠죠. 이게 바로 fx니까 여기다 끼워 넣어 봅시다. 자, 그럼 얘는 2의 m제곱 x 플러스 5제곱이, 자,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한번 씁시다. 자, 얘를 풀면은 얘가 나와야 된대요. 그러면 밑이 1보다 크니까 지수끼리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유지가 되므로, 자, 따라서 mx 플러스 5는 3 이하이다 라고 나오게 될 거고, 자, 요거 간단히만 풀어주시면 x는 m분의 3-5m이다 라고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형태에서 봤을 때 얘랑 값이 정확히 같아야겠죠. 그죠? 그러면 요거 갖다 풀어주시면 우리가 m의 값을 가질 수 있는데, 자, m은 3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다 3이 들어가면 되니까, 따라서 f0의 값을 구하면 3 곱하기 5가 돼서 우리가 찾는 답은 15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 앞에서 말했던 걸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 부등식의 경계. 자, 이 경계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에는 방정식의 근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초점에서 딱 봤을 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요 식을 딱 집중해서 봤는데 이 경계값을 결정하는 게 지금 얘잖아. 그럼 다시 말해서 이거를 등호로 두고 풀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방정식의 근이 얘가 되는 겁니다.
그럼 굳이 이렇게 식을 조작할 필요 없이 그냥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해야겠죠. 대입을 하시면 바로 m은 3이라는 값이 추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 다 알고 넘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명심해야 되는 것은 이 부등식의 경계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에는 방정식이다. 자, 이걸 안 상태에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9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해라. 자, 뭐 그냥 쉬운 문제니까 바로 봅시다. 자, 얘를 바꾸는 게 조금 좋겠죠. 그럼 얘는 3에 마이너스 2의 x제곱이 될 거고, 자, 오른쪽은 3에 21 마이너스 4x다 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시켜 주면 되니까, 자, 이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x는 21 마이너스 4x보다 작다. 그러면 2x는 21보다 작다가 나오게 되니까,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는 답은 x는 2분의 21보다 작다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얘는 10.5가 나오게 되니까 우리가 찾는 자연수의 개수는 총 10개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될 겁니다. 자, 9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의 x값의 합을 구하여라. 계속 반복되고 있죠. 자, 보시면은 2의 x제곱이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치환을 해야겠지. 그럼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하시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범위가 생긴다. 그죠? 잊지 마시고. 자, 바로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16은 0 이하이다 라고 나오게 될 거고, 자, 이거 인수분해 때리면 t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8은 0 이하이다 라고 나오게 될 테니까 우리가 찾는 t의 값은 2 이상 8 이하이다 라고 나오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얘랑 교집합 때리면 되니까 그냥 얘 날리면 되겠죠. 요것만 살아남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2의 x제곱을 여기 넣어줘야 되니까 따라서 x의 값은 1보다 크고 3보다 같거나 작다 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x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 우리가 찾는 답은 6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y는 fx와 y는 절대값 fx의 그래프를 그리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갔었는데, 자, 이렇게 그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있다라고 칠게요. 만약에. 자, 그러면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은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반으로 접어서 위로 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아래 부분이 위로 가니까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돼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연두색 부분만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절대값을 씌웠을 때는 이렇게 뒤집어서 윗부분만 살아남는다. 자, 그러면은 이걸 안 상태에서 이 문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좌표 평면 위에 두 곡선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거는 지수함수에다 절대값이 씌워져 있지, 그지? 그럼 이런 식으로 그려줄 거고요. 자, 오른쪽은 지수함수 2의 x제곱을 평행 이동한 형태입니다. 그럼 얘는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형태가 되겠네요. k의 값에 따라서. 자, 얘네들이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의 x좌표를 x1, x2라고 했을 때, 자, 이 해의 조건이 이걸 만족시키게 되는 그때 k 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일단은 시각적으로 한번 그려봐야겠죠. 그죠? 자,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면 좌표 평면부터 소환을 하시고요. 자, 요거를 그릴 건데 요 안쪽부터 그려야지 절대값을 마지막에 씌울 거니까 9의 x제곱 마이너스 3은 아래쪽으로 3칸 움직인 그래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 정점 0,1이 밑으로 3칸 가야 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2를 지나게 되겠고요. 그죠? 자, 이렇게 점근선은 마이너스 3에서 형성이 되는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될 거니까, 자, 얘가 이렇게 지나갈 건데 이렇게 지나가는 게 지금 9의 x제곱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그죠? 이 정도는 다 그릴 줄 아니까.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이 아래 부분을 위로 휙 뒤집어 올릴 거예요. 그럼 대칭 이동된 거잖아. 이 아래 부분이 x축에 대칭된 거니까 그럼 이 점근선은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3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럼 3을 지나면서 이렇게 가실 거고, 자, 이 빨간색은 여기를 지나고, 자, 이 정점이 옮겨진 것도 여기로 옮겨가겠죠. 대칭이 되니까
얘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럼 이 아래 부분 지워줍시다.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자, 이겁니다, 이거. 자, 얘를 딱 봤더니 2의 x제곱은 증가함수의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를 지나진 않으니까 일단 좌우로 움직이니까 일단 적당히 그려봅시다. 요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 겁니다. 자, 얘는 2의 x제곱 플러스 k이다. 자, 이 상태에서 딱 봤더니 지금 교점 두 개가 보이죠? 이 두 개의 x좌표를 각각 x1, x2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가 x1, 여기가 x2가 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자, 근데 우리가 딱 봤는데 x1, 이 교점이 0 이하에서 형성이 돼야 된대. 자, 그럼 우리는 이 파란색 그래프를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란 말이야. 자, 생각을 해보자. 이 지점이 x축, 이 y축보다 왼쪽으로 가려면 이 파란색 그래프를 왼쪽으로 쭉 당기다 보면, 그죠? 점점 이렇게 겹치다가 이렇게 되는 순간 0보다 작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파란색 그래프의 이 만나는 이 지점을 볼게요. 이 지점. 얘는 파란색 그래프의 y절편이잖아. 파란색 그래프의 y절편이 이렇게 요 2라는 지점보다 위에 올라가게 되면은 이 교점이 무조건 왼쪽에 형성이 되겠죠. 이 y절편이 여기는 2잖아요. 2보다 위에 올라가야지만 이 교점이 왼쪽으로 딱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요 조건을 해석을 할 때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첫 번째, 요 파란색 그래프의 y절편은 여기다 0을 대입해야 되니까 2의 0제곱 플러스 k가 2보다는 커야 된다. 자, 요 조건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 풀어주시면 2의 k제곱은 2보다 크다. 자, 일단 어떻게 다룰지 모르니까 요렇게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검은색으로 한번 써봅시다. 자, 얘의 조건을 딱 볼게요. 예. 이 x2라는 교점이, 자, 얘는 항상 오른쪽에 있을 수밖에 없죠. 이쪽에선 두 개를 만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봤을 때 일단 얘는 0보다 큰 건 확실한데 이 교점이 2보다는 작아야 된대요. 자, 2는 어떻게 되냐면, 만약 2가 이쪽에 있다 칩시다. 이 교점이 얘보다 작으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해야 되냐면, 얘가 만약에 2보다 컸을 때를 상상을 해보자. 만약에 이쪽이 2라고 쳐볼게요. 그리고 만약에 2가 이쪽이라고 칩시다.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쪽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럼 딱 보시면은 파란색과 빨간색의 이 대소 관계가 정확히 x2를 기준으로 바뀌죠. 위아래가 지금 바뀌고 있잖아. 그지? 그럼 이걸로 결정해 주기만 하면은 이게 바로 교점이 2보다 작다라는 관계를 끌어낼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검은색, 이 두 번째 조건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자, 2를 대입을 했을 때 이 파란색 값이 빨간색 값보다 아래에 있기만 하다면 이 교점은 무조건 얘 왼쪽에 생길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럼 요걸 풀어줄 겁니다. 2를 대입을 했을 때 파란색 그래프의 y값과 빨간색 그래프의 y값의 관계가 이런 관계를 이루고 있어야 된다.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파란색에다 먼저 넣읍시다. 파란색 그래프에다가 2를 집어넣으시면 2의 제곱 플러스 k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자, 얘는 빨간색 그래프에 대입한 것보다 작아야 되니까 9의 제곱 마이너스 3보다 작게 될 겁니다. 자,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포기하지 마시고, 자, 이거 계산하시면은, 자, 얘는 4 곱하기 2의 k제곱, 자, 오른쪽은 78이 나오게 되겠죠. 이거 풀면은 2의 k제곱은 4분의 78보다 작다 라고 나오게 될 거니까, 자, 그럼 얘의 조건과 얘의 조건을 다 만족시켜야겠지. 그지? 우리가 따라서 찾을 수 있는 값은 2보다 크고 4분의 78보다 작다 라는 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때 문제에서 찾는 거는 모든 자연수 k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얘를 만족시키는 k는 금방 찾을 수 있겠죠. 그죠? 자, 얘는 대충 계산하시면 19.땡땡땡이 나오니까, 자, 우리가 될 수 있는 k의 값은, 자, 1은 안 되고요. 2, 3, 4까지 되겠죠. 5부터는 넘어가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이 네모의 값의 합은 9가 나오게 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